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쿠르 난두아니입니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비트코인이 어떻게 디파이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2013년에 첫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렸고 제가 비트코인 덱을 개발해서 해커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코인베이스와 일하면서 SDK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제품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여러 팀, 원래 국제화, 마케팅, 성장 여러 팀에서 몸담아 왔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제가 코인베이스에 있을 때 브레이브라는 회사의 어드바이저, 자문으로 일했었는데요. 당시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공동 창립자였던 님과 함께 베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리빗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리빗은 처음 실리콘밸리에서 창립을 해서 2013년에 크립토에 투자를 했고 한국에서는 토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부터 제타체인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에서는 가장 큰 혁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은 사실 오래된 숫자들이죠. 이제 투표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제 거의 3조에 달할 것이고 시장 점유율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봐서 61% 정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크립토에 전반적으로 좋은 한 해였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단순히 디지털 금광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산군으로 보고는 있지만 저희가 모든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이점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더리움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이티브 스마트 계약 레이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웹3나 D앱에서 활용할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비트코인의 0.8%만이 D앱에서 또는 체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9.2%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치 조장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활용을 위해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 공통된 표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랩트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말 랩핑된 비트코인이 10가지는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랩핑된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호환도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랩핑된 비트코인은 랩핑을 해서 여러 번 대표되긴 합니다. 그래서 한 체인에서 10억이 있다, 이 TBL이 100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같은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여러 번 랩핑해서 2번, 3번 계산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체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체인으로까지 문제가 번지게 됩니다. 또 상호 운영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징 상호 운영성이 안 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수탁자에게 가고 또 다른 디파이 앱을 활용해야 되는데 또 랩핑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자는 어디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이 레벨로 보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의 보안이 취약합니다. 이제 수탁자 리스크가 있고 랩핑과 언랩핑의 문제가 있으며 또 파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파편화는 유동성만 파편화된 것이 아니라 개발자와 사용자도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10개의 다른 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배포해야 하는데 사용자들은 월렛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바꿔가면서 이 모든 계약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킹 문제가 있고 브릿지가 사실 해킹이 일어나는 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정말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를 단순한 저장 가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범용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의 경험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발자들은 EVM과 호환이 되는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EVM 계약을 갖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개발자가 이더리움을, 솔라나 개발자가 솔라나를 접근할 수 있도록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용자들도 기존의 네이티브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 계약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체인과 D앱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폴리곤, DNB 체인, 어떤 체인에 있던 간에 네이티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수탁자를 믿거나 또 단순한 제공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제타 체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타 체인은 최초의 범용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비트코인 또 솔라나 등 여러 다른 체인이 연결이 되고 아마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이지만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는 계약을 가지고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이더리움 또는 기타 등등의 자산들을 여러 체인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도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체인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필요가 없고 사용자들도 RPC를 바꾸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토 체인은 EVM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고 마치 지금 이더리움에 액세스하는 것처럼 네이티브 비트코인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네이티브 비트코인은 제타 체인의 자산이 되고 제타 체인은 스마트 계약서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랩핑과 언랩핑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EVM 레이어를 보면 저희는 범용, 유니버설 EVM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EVM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EVM 레이어에 호환되는 스마트 컨트랙이 모든 체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체인은 비트코인, 폴리게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지금 테스트 중이고 베이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운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올해 말에 테스트넷에 출시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체인에서 자산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계약만 있으면 그것을 복붙을 해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출금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체인을 옴니 체인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은 어떤 체인에서든지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사용 사례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네이티브로 접근할 수 없는데 그리고 특정 주소를 가지고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타 체인에서는 이것이 이더리움에 있던 어디에 있던 폴리곤에 있던 원하는 트랜잭션 결과를 비트코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타 체인이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에 계획을 해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폐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미래에 계획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모든 것이 이미 메인넷에 출시가 됐고 구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징 솔루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징 패싱을 하면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실 수가 없습니다. 메시징 패싱 솔루션은 체인 검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메시징 솔루션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메시징 솔루션은 랩핑된 비트코인에 의존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안 이슈가 수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15개에서 20개의 코드만 추가하면 옴니체인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코딩을 접근하실 수 있고 도지나 던이나 여러 코인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자산상, 이더리움, 던, 비트코인 그 모든 네이티브 에셋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메시징 솔루션을 통해서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계약 체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접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곧 라이브 될 기능인데요.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큰을 검증자에게 위임을 하시고 네트워크를 확보하시면 미래에는 네이티브 비트코인으로 네이티브 이더리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으로 원하시는 자산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덕분에 정말 제타체인에서 상당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280개 이상의 DApp, 1억 5천만 건의 트랜잭션, 그리고 1,300개의 계약서, 그리고 100만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400만 개 이상의 고유 지갑이 월렛이 제타체인에서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에디파이낸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디파이낸스는 제타체인 위에 구축되고 있는 금융체인입니다. 개발자들은 100여 개의 코드 줄만으로 제타체인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르체인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겐레이어 등 여러 가지 스마트 개혁을 이 토르체인을 통해서 제타체인에 구축할 수가 있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거래를 하고 구체적인 주소만 설정을 하시면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으로 받을 수 있고 폴리곤에서 폴리곤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제타체인에서 USDC로 스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비트코인 지갑을 떠나서 솔라나로 대출을 하실 수도 있고 이더리움으로 상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디파이낸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빌딩 블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케이드도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업케이드는 인기 있는 게임인데요. 업케이드에서는 인게임 자산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시면서 비트코인 월렛에 나가지 않으면서 다른 네트워크에 가서 다른 자산을 찾지 않고도 바로 이 비트코인 월렛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현재 약 코인베이스, 블록데모, 피그멘트 등의 파트너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 기관들 덕분에 저희 네트워크가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디파이 앱에 이러한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10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이 있고 또 디스코드에 8만 3천 명의 사용자들이 있으며 트위트도 17개의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계정만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들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암호화폐 자산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또 디지털 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많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비트코인은 제타처인의 솔루션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를 통해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체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